하락기를 넘어서 지금처럼 또다시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신축이 될 만한 물건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뒷번호 2948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현재 경기도 과천 26평형 1주택 보유 중인데 추가 자금이 5억가량 있어 투자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남 재개발이나 광명 재개발 쪽 보고 있는데 어디가 더 나을까요? 생각보다 투자금 대비 이익 측면에서 많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 되네요. 은행에 묻어두자니 가치가 주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요. 직원직설이 필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현재 1주택자로서 추가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주하는 주택인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인지 언제 매수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광명일 때 반드시 좋은 지역이지만 광명보다 성남으로 가야지 이익 측면이 좀 더 클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먼저 파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보고 계신 지역 일대가요, 광명 사거리역 일대부터 철산역 주변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급이 들어올 예정지에 있고 지금 현재 대부분 관리 처분이 나 있거나 또는 철거, 이주가 또 진행 중에 있는 단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남 일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성남시 2030 계획에 따라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가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대규모 공급이 또 들어올 예정지로 있습니다. 아직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3단계가 남아 있고 지금 현재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나져 있고 준공 예정에 있는 또 이런 단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명보다 성남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말씀하신 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이 5억이라는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이익이 생기십니까? 아니 지금 평균 물가가 2%씩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물가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예치금 금리 2%밖에 안 줘요. 그럼 명목금리 2%라고 하더라도 실제 금리는 몇 프로예요? 0%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득이 생깁니까? 이득이 없어요. 그렇게 위해선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투자해야 돼요, 투자. 다만 이익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단기 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장기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단기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됐습니다. 이 세금적인 규제책이 굉장히 강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으로 이득을 취득할 때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거주하고 있는 과천 일대의 아파트를 A아파트라고 가정하고 B주택을 샀는데 B주택이 아파트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세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돼요? 세금 폭탄이라고요. 종부세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세금이 날로 더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긴축재정에 들어갈 거라고. 긴축재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걷어야 됩니다. 근데 세금 폭탄, 이익은커녕 세금 폭탄이라고. 만약에 광명에 들어간다면 지금 광명 일대가 3년 이내에 입주할 물건들이 쏟아집니다. 근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3년 뒤가 시장 상황이 좋을까라고 예측해 봤을 때 저는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익은커녕 세금이 계속 늘어나는 긴축재정에 들어가면 세금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 나오게 되겠죠. 자, 두 번째, A아파트,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럼 뭐 사야 되냐? 재개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땐 재개발을 사면 세금적인 절세가 가능해요. 이 세금의 절세는 뭡니까? 종부세. 만약에 A아파트, 과천아파트를 우리 아내 명의가 되어 있다면 B 재개발에는 남편 명의로 하십시오. 남편 명의. 이 빌라, 재개발에 있는 빌라가 공시가격이 얼마 하겠습니까? 공시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지금 세금 낼 게 없다고. 그리고 관리 처분이 나면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보지 않고 권리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될 때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한 푼도 없다고요.
우리 아파트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세율이 좀 올라가서 지금 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겠지만 부담이 없다고요, 부담이. 따라서 성남 일대 같은 경우에는 광명 일대보다는 속도 면에서는 조금 더 늦춰질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인가 나져 있는 아파트 단지도요, 한 7년 정도가 돼야지 입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아파트한테 해가 되지 않는 측면으로 갈 수 있고, 이제는 단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적으로 가야 되고, 이 장기적인 목적은 어떤 플랜으로 가야 되냐, 하락기를 넘어서 지금처럼 또다시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신축이 될 만한 물건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 물건은 뭡니까? 재개발. 기다리셔라. 지금 속도가 빨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광명 일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아파트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긴축의 재정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절세하면서 다시 또 상승장을 맞이했을 때 이게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로 되는 순간에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탄력적으로 또 붙겠죠? 거기에 상승기에 맞물려 있다며, 지금 단기로 해서 뭐 몇 억 올라가봤자 세금 내면 그냥 취득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적 플랜으로 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투자한 투자금 대비 그 이상만큼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투자라는 건 정확한 시기에 들어가고 나오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이제는 다음 넥스트 상승기를 맞물리면서 플랜을 한번 짜보십시오. 그렇게 답변 드릴게요.